혹시 당신도 거울을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하시나요? 혹시 당신도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만 확대해서 보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외모 고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외모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을 계속 확인하고 계시나요? 회사에서 누군가 쳐다보면 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집에서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다시 찍으시나요? 밤에 누워서 오늘 내 얼굴이 이상하지 않았는지 떠오르시나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자신감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심리 시스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외모 집착이 생기는 이유와 그걸 멈추는 방법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모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외모에 너무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보게 됩니다. 사진을 확인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는 것 같으면 외모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만들어낸 심리 반응입니다. 외모 집착은 성격이 아니라 뇌의 경고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뇌는 원래 위험을 감지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외모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시선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사진 속 내 얼굴이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불안 요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외모를 생존 문제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계속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 집착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심리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과열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모 집착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모 집착을 신체 이형장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ody Dysmorphic 디소더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미국 정신의학회 DSM-5에서도 정식으로 분류된 심리 증상입니다. 즉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신체 이형장애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SNS와 비교 문화가 강해지면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뇌는 훈련을 통해 바뀝니다. 이것을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경험에 따라 구조가 바뀝니다. 즉 외모 집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3주 정도 훈련만 해도 불안 반응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3개월 정도 반복하면 습관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외모 집착은 고칠 수 없는 성격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바뀌는 심리 반응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모 불안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외모 집착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모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외모 집착의 핵심은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맹수나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위험이 됩니다. SNS 비교가 위험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이 위험이 됩니다. 편도체는 이런 요소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는 외모를 생존 문제처럼 받아들입니다. 못생기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하면 버림받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편도체가 과열됩니다. 이것을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편도체가 과열되면 논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 걱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실제로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은 작은 결점도 크게 인식합니다. 거울을 보면 결점만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단점만 보입니다. 이것은 실제 외모 문제가 아니라 뇌의 과열 반응입니다. 즉, 외모 집착은 현실 문제가 아니라 뇌의 위험 감지 시스템 문제입니다. 편도체가 외모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외모 집착은 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자동으로 뛰는 것처럼 불안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땀이 자동으로 나는 것처럼 외모 걱정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해도 계속 떠오릅니다. 의지로 막으려고 하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을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더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 걱정도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이것은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그래서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외모 집착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모 집착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 걱정이 시작되면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편도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보다 먼저 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몸-뇌 우회 루트라고 합니다. 먼저 3초 방법입니다. 턱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인간은 위험할 때 고개를 숙입니다. 반대로 고개를 들면 뇌는 위험이 없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턱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10초 방법입니다. 시선을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반대로 시선을 위로 올리면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뇌의 반응을 바꿉니다. 마지막은 30초 방법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뇌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긴장되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몸을 안정시키면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외모 걱정도 같은 원리입니다. 몸을 먼저 바꾸면 뇌가 따라옵니다. 외모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십시오. 턱을 올리고 시선을 위로 올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외모 불안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복할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즉시 처방이 응급처치라면 근본 처방은 회로 강화 훈련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반복하면 강화됩니다. 외모 집착이 강한 사람은 특정 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비교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불안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회로를 바꾸려면 새로운 회로를 강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내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내 몸에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내 얼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는 친절해지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연민입니다. 자신에게도 중단입니다. SNS 비교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집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이 6가지가 회로 강화 훈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5분 루틴입니다. 오늘 내 몸에 감사 3가지를 떠올립니다. 저녁 5분 루틴입니다. 오늘 비교하지 않은 순간 3개를 떠올립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뇌가 바뀝니다. 편도체 활동이 줄어듭니다. 전전두피질이 강화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할수록 변화는 커집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외모 집착의 가장 큰 원인은 비교 중독입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SNS를 열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사진을 보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영상만 봐도 비교가 시작됩니다.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외모 불안이 강화됩니다. 비교는 만족을 줄입니다. 비교는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비교는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SNS는 현실보다 더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보정된 사진입니다. 연출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비교 중독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비교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나는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비교 대신 자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모 집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외모 집착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만든 자동 반응입니다. 편도체가 외모를 위험으로 인식할 때 외모 집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 확인 줄이기입니다. 거울 확인 횟수를 줄이면 외모 집착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비교 줄이기입니다. SNS 비교를 줄이십시오. 비교 대신 감사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세 번째는 몸 마이너스 내 우회 루트입니다. 턱을 올리고 시선을 위로 올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이 3가지를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할 행동을 하나 정해보십시오. 오늘 내 몸에 감사 3가지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바뀝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